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청소년 정보원 국내외 아동문학상 발표를 맡은 8조의 김태현입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사와 정리를 맡아주신 김현빈 학우님과 백채호 학우님, PPT를 만들어주시고 대본을 짜주신 최희상 학우님과 함께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해외 문학상으로는 카네기상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국내 문학상으론 이중 문학상과 황금도깨비 문학상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상은 카네기상입니다. 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카네기 선생님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선생님은 미국 철강 산업에서 자력으로 성공해 재산을 모은 사업가입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으로 만일 자신이 부자가 된다면 무료 도서관을 짓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던 분인데 이를 실천하셨고 죽을 때까지 전 세계 영어권 국가를 통틀어 2,8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카네기를 기리기 위하여 만든 상이 카네기 상인데요. 카네기 상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2,5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영국의 도서관 보급에 공헌을 한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를 기리기 위해 영국 도서관 협회에서 설립한 상이라고 합니다. 수상 대상은 전년도 9월 이후에 영어로 영국 혹은 아일랜드에서 출판이 된 책이거나 만일 다른 국가에서 출간된 책이라면 최초 출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공동 출판된 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들만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책들은 수상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상의 특징입니다. 시, 논픽션, 전자책 등 종류는 상관없이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모두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는 영국 도서관협회 산하의 어린이 책 그룹인 YLD 소속 사서 12명이 심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은 줄거리 구성, 주제, 캐릭터 묘사, 스타일, 총 4가지 영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줄거리 구성 부분에선 책의 도입부는 독자로 하여금 계속 읽고 싶게 만들었는지, 줄거리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하고요. 주제 부분에서는 어떤 주제가 제시되고 첨부되었는지, 혹은 주제가 2개 이상의 경우에 서로 잘 어울려 있는지, 그리고 주제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캐릭터 묘사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은 흥미롭고 매력적인지, 캐릭터와 그들의 동기가 믿을 수 있고 설득력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스타일 부분에서는 선택한 카테고리가 스토리텔링과 읽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배경을 전달하는 언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합니다. 카네기상을 받은 사람은 따로 상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승자는 금메달을 받고 500파운드 상당의 책을 기증할 도서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교와 도서관에서 수천 개의 독서 그룹이 시상식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심사 과정을 그림자처럼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후보 목록에 있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리뷰하고 그룹에서 관련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책에 투표를 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책은 카네기 상과는 별도로 Shadow's Choice Awards라는 상을 따로 별도로 수여받는다고 합니다. 카네기 상에는 그림책을 제외하고도 더 카네기 메달 for Illustration이라는 일러스트 상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의 변경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네기 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삐삐 시리즈의 작가이십니다. 이러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추모 기리기 위해서 2002년에 스웨덴 정부에서 설립한 상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이라고 합니다. 카네기상과 다르게 이 상은 수상 구문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언어와 지역과 상관없다고 하고요. 작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책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작가가 평생 동안 작업을 평가하여 일종의 노벨상 같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동문학계상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 중 하나입니다. 심사는 스웨덴 정부 산하의 스웨덴 예술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수상자 선정을 맡는 심사위원단에는 권위 있는 연구자, 사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와 린드그렌의 가족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에서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린드그렌의 인본주의 정신을 구현한 작품과 활동의 높은 질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기준을 맞춰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의 세계를 반영했는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권익과 사회적 복지에 기여했는지. 세 번째로는 세계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지지 및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지, 편협하고 과보호적인 시선으로 어린이에게 선의 세계만을 강요하기보다 어린이의 전반적인 삶에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예방접종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했는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회피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 이 세 가지가 세계관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작품성이 우수한지라고 합니다. 이 상 같은 경우는 상금이 존재합니다. 상금은 500만 스웨덴 크로나로 전 세계의 아동문학상 중에서 가장 고액 문학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의 상 두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국내 문학상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문학상 중에서 먼저 설명해 드릴 상은 이중 아동문학상입니다. 이 또한 이주홍 선생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주홍 아동문학상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동화, 동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셨고요. 한국 아동문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과 상상력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홍 선생님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동하시면서 어린이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홍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주홍 아동문학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동문학상은 선생님의 문화적 유산을 기리고 새로운 세대의 아동문학 작가들을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이 만들어진 유래는 1981년 이주홍 선생님의 제자들이 결성한 이주홍 아동문학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주홍 문학관의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이주홍 문학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은 전년도 1월을 기준으로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의 작품이나 전년도 5월 이후에 출판된 아동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 이후 이주홍 아동문학상 역대 수상자나 문학단체의 장문인 10분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심사 조건이 만족된다고 합니다. 심사의 기준은 내용 면에서는 어린이다운 말로 드러나는지를 고려하고 형식 면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참신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고 완결성이 높은가를 본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흉내내거나 어른의 손길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 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 상도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은 부분별 각 500만 원이고, 만일 공동수상일 경우에는 각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는 아동문학 작품 이외에도 일반 문학 작품에 주는 상과 이종 작품 관련 연구물에 주는 상은 있었지만 2025년 처음에 아동문학상의 모습을 위해서 이종 아동문학상으로 단일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종 아동문학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황금도깨비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도깨비상은 비룡소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상인데요. 비룡소는 원래 믿음사 어린이 책 브랜드로 시작을 하였는데 1994년에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고 합니다. 소년소설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들을 주로 출판했었는데 황금도깨비상을 주관하면서 작가들을 지원하고 국내 아동문학 발전에 힘쓰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외 유명 아동문학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국내 작가들의 아동문학을 해외에 알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출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 도끼비상은 이러한 비룡소가 1992년 설립한 상인데 저희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문학상, 어린이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의 정서와 감성을 존중하는 문학작품의 발굴과 어린이 문학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그림책과 동화책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의 대상으로는 다른 문학상에서 수상하지 않는 미발표 작품에 한하여 기성작가와 신인작가 구분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상들은 원래 출판된 상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지만 이 황금도깨비 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판되지 않은 발표될 책에 대해서 먼저 상을 수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그림체 작가, 기획자, 문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작품을 심사하시고요.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성과 문학적인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의 기준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림책 부분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림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그러시고요. 이야기와 시각적 표현의 조화, 그리고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림책 부분에서는 대상과 우수상 각 한 명씩 총 두 명을 뽑는데요. 대상은 상패와 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주고요. 우수상은 상패와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동화책 부분은 중고학년의 어린이를 위한 단편 동화나 장편 동화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학적 완성도와 어린이 독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하네요. 동화 부분은 대상 딱 한 명만 뽑는다고 합니다. 만일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이 없고 우수상 한 명을 뽑는 걸로 바뀐다고 하네요. 대상이 한 명을 뽑았을 경우에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한다고 하고요. 대상이 없고 우수상밖에 없을 경우에는 상패와 50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황금 도깨비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 상을 수여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상을 받는다면 수상받은 책은 비룡소에서 이듬해 해에 출판한다고 합니다. 대상과 우상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만일 본심에 오른 작품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두 개 작품을 동시에 수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본심에 오른 작품들 중 어느 것도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수성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가 조사한 상 4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가 상에 대해 조사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조사하면서 4가지 상을 조사했지만 상금 부분이 저희 조 눈에는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다른 도서관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많은 상금을 수여하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상들도 많고 저희 나라의 청소년과 어린이들, 학교, 단체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나라의 상금은 다 해외에 비하면 아주 작았고 더 다양한 곳에 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조 조사 8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